청하습니다. 백제 시조 원조가 어머니 소선호를 본인의 손으로 직접 시해했다는 설이 있어요. 이 가설을 짚어나가다 보면 백제 역사에 대한 대단히 큰 비밀을 하나 접근할 수가 있는데, 이 영상의 최종적 종착점이 원조가 소선호를 시해했다, 이 한 문장이 아니에요. 이 한 문장을 타고 넘어갔을 때 보이는 또 다른 더 큰 비밀을 소개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선호 사망이 기원전 6년으로 추정되죠. 바로 이 유명한 기록. 삼국사기 기원전 6년 2월 백제의 도읍에서 한 늙은 할머니가 남자로 변하였다. 호랑이 5마리가 성 안으로 들어왔다. 왕의 어머니가 61세로 돌아가셨다. 소선호가 죽은 그 직전에 두 가지 일. 할머니가 남자로 변했다. 5마리 호랑이가 들어왔다. 이것이 소선호가 누군가에게 시해당한 것이라는 걸 강력하게 암시한다는 설이 있는 거죠. 대체 왜 그렇게 보는 건가? 삼국사기 백제봉기의 다른 부분을 보면 지금 이거하고 대단히 비슷한 하나의 일이 또 나와요. 501년자 기록 1월, 역시 도읍에서 한 할머니가 여우로 변하여 사라졌다. 그리고 남산에서 호랑이 2마리가 싸웠는데 잡지 못하였다. 지금 할머니의 초현실적인, 있을 수 없는 기괴한 변신과 호랑이의 등장. 지금 소선호 사망 때하고 구도가 완전히 똑같죠? 할머니 변신, 호랑이. 이 501년 기록을 조금 더 보면요. 501년에 이 할머니 변신과 호랑이가 결과적으로 무슨 일로 귀결이 되냐? 11월, 처음에 임금이 백제 왕이 백가라는 이에게 가림성을 지키게 하였을 때 백가는 가길 원하지 않아 병을 이유로 사직하고자 했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백가가 임금에게 원한을 품게 되었고 결국 이때 임금을 찔렀다. 지금 백가라는 사람이 백제 왕을 찌른 거죠. 이로 인해 임금이 돌아가셨다. 할머니 변신 플러스 호랑이, 왕의 시해. 약 500년 전으로 돌아가 이때에도 할머니 변신 플러스 호랑이의 등장, 그리고 나오는 게 왕의 어머니 소선호의 사망. 501년의 할머니 변신과 호랑이의 등장은 처참한 왕시해의 암시였죠. 이때 소선호도 이때 돌아가셨다는 게 501년 시해 사례와 완전히 똑같은 사전 암시 이후에 벌어졌다. 역시 국모 소선호도 누군가에게 시해당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시선이 있는 거죠. 그럼 대체 누가 소선호를 시해했느냐? 용의자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건 여기서 할머니가 남자로 변했다는 건 소선호가 남자로 변했다고 보는 거죠. 진짜로 변했다는 게 아니라 일종의 비유라는 건데, 소선호가 남자로 변했다는 건 지금 현재는 원조가 왕인데 소선호가 내가 직접 왕을 하겠다라고 나선 거다. 그게 남자로 변신한다는 비유적으로 기록된 거다. 이런 설이 있어요. 이거라면 소선호가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러면 이 5마리의 호랑이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쿠데타를 위해 소선호가 성 안으로 난입시킨 모종의 세력, 인물들이다. 소선호 쿠데타 병력이라는 거죠. 이 설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반대로 소선호의 정변을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즉 이 5마리 호랑이가 소선호를 죽였다는 거예요. 어느 쪽일까? 소선호를 죽인 건 누구? 일반적으로 유명한 건 백제가 원래 이름이 십제였죠. 이 십제의 십은 우리가 백제 1대 왕이라고 흔히 하는 온조 말고 건국의 공을 세웠다는 모종의 10명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추모, 주몽이 북부여에 있을 때 낳은 아들이 찾아와서 유리, 그를 태자로 삼자. 비류 온조는 오간, 마려 등 10명의 신하들과 남쪽으로 떠났는데 따르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 드디어 한산에 이르러 부하하게 올라 살만한 땅을 찾아보았다. 여기 한산 좀 기억해 주세요. 비류가 바닷가에 거처를 정하려고 하자 이 10명의 신하들이 말하였다. 이 하남 땅은 북으로는 한수가 흐르고 동으로는 높은 산, 남으로는 비옥한 들판, 서로는 큰 바다로 막혀 있으니 얻기 어려운 요새입니다. 이곳에 도읍을 정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비류는 듣지 않고 백성을 나누어 미추홀로 갔다.
이에 온조는 하남 위례성의 도읍을 정하고 10명의 신하를 보필 삼아 나라 이름을 십제라고 하였다. 나라 이름부터가 십제라는 건 이 10명의 신하들 영향력이 엄청나게 강했다는 것. 이들이 비류를 쫓아낸 거죠. 내지는 합의하에 갈라선. 이후 비류가 죽고 비류의 백성들이 모두 위례성으로 돌아왔다. 나라 이름을 백제로 고쳤다. 이때 소선호를 죽인 게 십제라고 이름 짓게 만들었던 이 10명의 신하들 아니냐. 5마리 호랑이는 이 10명의 신하 중 온조, 왕의 어머니를 제거하자고 의견을 밀어붙인 10명 중 5명. 그걸 상징하는 게 아니냐. 내지는 소선호를 직접적으로 죽인 병력을 휘몰아 지휘했던 10명 신하 중 5명을 상징하는 게 아닌가. 이 10명의 신하들이 형 비류를 쫓아낸 사람들인데 바로 그 점 때문에 소선호하고 갈등이 예전부터 있어 왔다. 내 아들을 쫓아내서 비참하게 죽게 만들다니. 어차피 소선호와 10명의 신하 이들은 언젠가는 한판 붙을 운명이었다. 이때의 소선호가 남자로 변하는, 즉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쿠데타를 일으킨 건 현직 왕인 온조가 타겟이라기보다는 이 10명의 신하들이 목적이었다는 거고, 10명의 신하들도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기에 반격. 결국 이들이 이겼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유명한 일설이죠. 근데 아니다, 이렇게 봐선 안 된다라는 관점도 있어요. 일설로는 다 설명이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죠. 일단 이때 남자로 변했다는 게 꼭 왕이 되려고 했다기보다는 전투에 들어가면 소선호도 무장을 해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여장부니까 지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전투 장비 갖추고 무기 직접 들고 말 타고 나서는 것. 왕이 되려는 게 아니라 그런 무장 모습 자체를 남자로 변했다고 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즉 왕위 찬탈보다는 간신, 10명의 간신을 아들 옆에서 몰아내겠다, 이런 차원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큰 틀에서는 좀 전에 일설하고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 1-2설 정도? 근데 아예 전혀 다른 얘기도 있어요. 지금 1설이든 1-2든 기본적으로는 이 온조를 바지 사장 취급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지금 왕인데 엄마하고 신하들하고 빅뱅을 일으키고, 그리고 결국 신하들이 온조, 왕의 어머니를 해치웠다. 그럼 온조는 왕이 그걸 멀뚱멀뚱 보고만 있었다는 이야기인가? 혹은 신하들이 엄마를 죽이는 걸 허락했나? 아니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신하들이 냅다 죽인 건가? 만일 그거라면 천하대호구 사장이죠. 근데 온조가 그렇게 매갈이 없는 왕이었을까? 이 소선호 사망 10년 전인 기원전 16년 기록을 보면 9월 말갈이 북쪽 국경을 침범하였는데 온조왕이 날쌘 병사를 이끌고 급히 공격하여 크게 이겼다. 살아서 돌아간 적병은 열에 한둘이었다. 기록을 보면 온조가 직접 병력을 휘몰고 친히 말갈을 대파, 적군의 80에서 90%를 와해시키는 온조가 나름 명장이에요. 이런 모습은 명궁 전사였던 양아버지 혹은 친아버지 추모를 떠올리기도 하는 모습이죠. 기원전 11년 말갈군 삼천이 위례성을 포위하니 온조왕이 성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다. 열흘이 지나 적병이 군량이 떨어져 돌아가므로 온조왕이 날쌘 병사를 이끌고 추격하여 대부연에서 크게 싸워 죽이고 생포한 자가 500이었다. 지금 적을 배고프고 지치게 만든 이후에 쫓아가서 공격하는 병법의 정석적 지위를 보여주며, 여기서도 친히 전장 지휘를 해서 적병을 대파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문제의 소선호 사망 5년 전, 온조가 명장이라는 게 소문도 나서 소선호 사망 3년 전 기원전 9년 말갈이 침범해 온조왕이 병사 200을 보내 싸우게 했으나 패해서 청목산에 의거해 지켰다. 그러자 온조왕이 친히 정예 100을 거느리고 나아가 구원하니 적병이 보고 물러갔다. 지금 온조가 나타났다, 이렇게만 되니까 적병이 온조 모습만 보고도 도망갔다 이거예요. 온조한테 혼난 경험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대내외로 강력한 인물로 명성이 자자했다. 지금 보면 군권을 누군가 남에게 주고 있질 않아요. 국방을 해야 할 일이 생기면 주로 자기가 직접 군을 휘몰고 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 권력 핵심인 군권을 쥐고 있었다는 얘기죠. 바지 사장으로는 보이지 않는 기록입니다. 단지 십제라는 이름 때문에 무조건 10명 신하의 바지 사장일 것이다. 애초에 10명 신하가 리더 비류에게 반기를 길 때 과연 나중에 10명 신하들에게
리더로 새로 추대받는 이 온조는 뒷짐지고 가만히만 있었을까? 아니면 같이 반기를 들었을까? 과연 온조가 아무 입장도 취하지 않고 쥐 죽은 듯 10명 신하와 형 사이에서 철저히 중립만 취했을까? 중립은 아니었겠죠, 최소한. 왜냐면 10명의 신하와 나중에 완벽하게 손 잡았으니까. 둘 중 하나인데 이 반기를 10명 신하가 주도하고 온조에게 동참을 요구했느냐, 아니면 온조가 10명 신하들을 이끌고 형한테 반기를 직접 들었느냐. 둘 중 하나죠. 이때 소선호가 남자로 변한 게 왕으로 직접 등극하겠다는 거든, 아니면 남자 지휘관처럼 무장을 하고 칼을 뽑은 거든, 그 결단 이후에 오히려 패해서 죽임을 소선호가 당한 거라면 경우의 수는 세 가지예요. 1. 10명의 신하들이 왕인 온조 허락도 받지 않고 멋대로 왕의 어머니 소선호를 죽였다. 2. 온조가 허락했다. 3. 온조가 직접 죽였다. 이 일설대로면 이거 세 개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죠. 이 세 개가 다 싫다고 할 거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자연사. 아까 501년에 백가의 왕씨의 권과에 너무나 공교로운 할머니 변신과 호랑이라는 일치는 그냥 무의미한 공교로운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이거는 무시해야 하고 그냥 자연사다, 이렇게 말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근데 이거 말고 이상한 시그널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 소선호 사망 다음에 좀 예사롭지 않은 기록이 나오는데, 이 3개월 뒤 5월 임금 온조가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라의 동쪽에는 낭랑이 있고 북쪽에는 말갈이 있어서 국경을 침범하니 편할 날이 없다. 이 부분이 굉장히 말이 많은 내용이에요. 만일 백제 수도 위치가 지금 수도권 부근이고 낭랑이 지금 평양 위치면 이 얘기는 말이 안 되죠. 그거라면 낭랑이 북쪽에 있다고 표현해야 하는데 지금 이거니까. 낭랑 위치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해보도록 하고, 여튼 온조가 우리 위치가 이거라고 하면서 거기에 덧붙여 하물며 요즘 요상한 징조가 많이 나타나고 어머니마저 돌아가시니 형세가 불안하여 반드시 도읍을 옮겨야 하겠다. 지금 온조가 반드시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어제 순시하며 한수 남쪽을 살펴보았는데 토지가 매우 비옥하였다. 그곳에 도읍을 옮겨 오랫동안 편안히 지낼 계획을 세울 것이다. 소선호 사망 3개월 뒤에 온조가 수도를 옮기자, 반드시 옮기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면 좋을지 본인이 직접 둘러보고 다닌 후 결정을 자신이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누가 봐도 이건 수도 변경은 온조가 자신이 하자고 해서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죠. 지금 온조가 반드시 수도를 변경해야만 한다고 하는 이유가 세 개예요. 외적 침입, 요상한 일, 어머니 죽음. 코멘트한 게 이 세 개죠. 여기서 말하는 요상한 일은 할머니가 남자로 변한 거 그거밖에 없죠. 그리고 외적 침입이 있는데, 근데 기록상으로는 기원전 8년 4월 낭랑이 말갈시켜서 노략질했다. 7월 이랬다. 낭랑 플러스 말갈이 쳐들어온 게 소선호 사망 2년 전. 기록상으로 지금 수도 옮기는 기원전 6년하고 가장 가까운 외적 침입 기록이 이거예요. 물론 2년 전 일이라도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이 셋 중에 보다 가까운 시기에 벌어진, 가장 최근에 벌어진 일은 2번하고 3번이죠. 즉 지금 수도 변경의 결정적 트리거가 된 일은 2년 전 일보다는 역시 요상한 할머니 남자 변신과 어머니 사망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액면 그대로만 보면 이 두 개가 일반적 경우라면 이게 수도를 옮길 일이 됩니까? 예를 들어 소선호가 아닌 그냥 일반 동네 할머니가, 남자로 변한다는 건 무슨 판타지 소설도 아니고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 갑자기 남자 옷을 입고
돌아다녔다라고 하면, 근데 그렇다고 그게 국가적으로 수도를 옮겨야 할 일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냥 동네 일반 백성 할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패션을 남자 옷으로 바꿨다고 그걸 이렇게 중요한 사료로 기록을 남깁니까? 말이 안 되죠. 이때 남자로 변한 할머니는 보통 할머니가 아닌 대단한 의미를 가진 할머니일 수밖에 없다. 왕의 어머니가 사망했다는 기록도 그 역시 일반적 자연사면 그게 나라 수도를 옮길 이유가 됩니까? 노환이나 병사 같은 것이었다면 그거하고 나라 수도 옮기는 거하고 상관이 있을 게 뭐죠? 그런데 굳이 온조는 도읍 변경의 주요한 이유로 할머니 변신과 어머니 사망을 들고 있어요. 굳이 연관성을 억지로 붙인다면 기괴한 일이 벌어지고 어머니마저 돌아가시니 여기가 터가 뭔가 좀 안 좋은 모양이구만. 이런 풍수지리적인 이유를 댈 수는 있을 텐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 나라의 수도를 옮기는 건 어마어마한 대역사예요. 사소한 이유로는 절대 수도를 쉽게 옮기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사소하지 않은 뭔가의 일이 벌어졌다고 보는 게 보다 맞겠죠. 즉, 할머니 남자 변신과 소선호의 사망은 일반적인 일은 분명히 아닌 겁니다. 왕인 온조가 적극적으로 그리고 아주 황급하게 수도 변경을 추진해야만 할 정도의 비정상적 형태로 이루어진 일 가능성이 크게 있죠. 천도 일정을 보면 의지를 표명한 5월 다음에 7월 한산 아래에 목책을 세우고 위례성에 민가를 옮겼다. 마흔의 사신을 보내 도읍을 옮길 것을 알렸다. 9월 성과 궁궐을 쌓았다. 다음에 1월 도읍을 옮겼다. 소선호 사망 3개월 뒤 수도 변경 의지를 강력히 선포하고 불과 그로부터 2달 뒤부터 백성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스피디한 진행이죠. 7월 기록을 보면 목책을 세우고 민가를 옮겼다. 어느 정도 진척을 시키고 사람을 옮겼다기보다는 일단 임시로 목책부터 세우고 사람부터 빨리빨리 옮겼다는 거죠. 그리고 9월부터 본격적인 성, 궁궐 공사를 시작해서 다음해 1월에는 모든 수도 이전 작업을 다 완결합니다. 소선호 사망 이후 벌어진 전격적이고 빠른 진행으로 이루어진 수도 이전. 무엇이 그리 급하여? 2년 전에 적 쳐들어왔던 게 이제 와서 난데없이 갑자기 급하게 느껴져서 그렇게 무리하게 추진을 했을까? 그렇게 보긴 어렵죠. 설령 2년 전 침공이 갑자기 머리에 떠올라서 내지는 기록에는 빠져있지만 그 2년 안에 또 쳐들어왔던 적이 있어서 혹은 2년 이전에는 자주 왔었으니까 생각해보니 옮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갑작스런 깨달음이 불현듯 생겨서 그랬을 가능성보다는 보다 직전 시기에 벌어진 2번, 3번이 급한 천도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을 걸로 보여요. 그렇다면 이 갑작스런 빠른 천도를 토대로 이런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온조하고 10명의 신하가 손잡고 갈라선 형 비류. 이 비류가 온조보다 먼저 죽어요. 그런데 삼국사기 비류는 미추홀의 땅이 습기가 많고 물이 짜서 편안히 살 수가 없었다. 위례성으로 와서 도읍이 안정되고 백성들이 편안히 지내는 것을 보고는 후회하다가 죽었다. 비류의 백성들이 모두 위례성으로 돌아왔다. 이게 비류의 최후인데 정확히 비류가 언제 사망했는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비류 사망 후 비류파들이 다시 온조파로 재합류했다는 이야기인데 사망 시점을 모르니까 이 구비류파가 언제 온조파로 돌아왔는지 그 시점도 명확하게 특정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돌아는 왔다는 거죠. 이 돌아온 구비류파 사람들 중에 소선호가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 애초에 집단이 비류, 온조 두 파로 갈라질 때 소선호는 어느 쪽을 따라갔을까? 만일 맞이인 비류 쪽을 따라갔었다면 비류가 사망했을 때 소선호도 같이 돌아왔을 겁니다. 그러면 집단이 이렇게 되었겠죠? 비류라는 수장을 잃고 표류하게 된 구비류파는
소선호와 함께 일단 온조파의 땅으로 되돌아왔으나 애초에 양파가 갈라섰다는 것은 분명히 엄청난 갈등 포인트가 있었을 것이죠. 소선호 본인의 의지 혹은 구비류파 내 모종의 사람들의 의지로 인해 소선호를 수장으로 하여 온조파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다. 혹시 이때 봉기를 충동질했던 이들이 5마리 호랑이, 그러나 명장 온조와 10명의 신하 이쪽 파는 효과적으로 반격하여 봉기를 진압했다. 그리고 소선호 사망. 온조가 이 직후 강행한 급박한 수도 변경은 비록 소선호와 구비류파의 봉기는 진압하긴 했으나 그래도 구비류파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을 다 처형할 순 없었을 것 아니에요. 처음에 비류파하고 온조파가 갈라졌을 때 이 양파 중에 숫자가 어느 쪽이 더 많았을까요? 왠지 지금 우리의 느낌으로는 우리는 온조가 최후의 승자라는 걸 아니까 최초의 분가 때도 온조파가 많았을 것이다라는 느낌을 막연하게 갖지만 과연 그럴까? 비류가 형이잖아요. 그리고 원래 이 집단의 전체 리더가 비류였죠. 온조는 비류의 부하이자 동생이었어요. 그럼 분파를 한다고 하면 형이자 전체 총괄 리더인 사람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붙겠습니까? 아니면 그 밑에 부하로 있던 동생 쪽으로 붙겠습니까? 이쪽으로 많이 붙겠죠, 당연히. 온조가 자기가 독립하고 나서 나라 이름을 처음에 식제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십제라는 이름을 정할 정도로 이들 10명의 신하들에게 예우를 해준 건 더 강한 힘을 가졌던 리더이자 형인 비류와의 힘겨운 갈등 속에서도 강자 비류가 아닌 나 온조를 따라준 10명의 신하들에 대한 감사함. 그것 때문에 십제라고 한 게 아닐까. 즉, 온조는 처음에는 소수파였다. 그러면 비류 사망 후 소선호하고 구비류파가 컴백을 했는데 그 파들이 그대로 컴백을 했다면 원래 얘들이 많았으니까 돌아와도 얘들이 많겠죠. 근데 돌아와 보니 한때 우리랑 적대했었던 온조가 숫자도 적은 것이 지금은 전체의 리더가 되어 있단 말이죠. 이 뭐냐? 용납 안 된다. 갈등 발생. 요즘 말로 비유하자면 여소야대 전국인 거죠. 대통령은 온조당에 있는데 국회의원 숫자는 구비류당이 훨씬 많은 이 기괴한, 기묘한, 이상한 2월의 난리. 바로 이런 불균형. 컴백으로 발생한 여소야대 전국.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난리다. 소선호는 그 와중에 누군가에 의해 사망. 마치 501년의 그 사건처럼. 이거라면 소선호를 죽인 게 꼭 온조나 10명 신하, 온조파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이 구도라면 비류가 사망하고 소선호가 파벌을 이끌고 다시 재합류한 것도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아들 둘이 서로 싸우고 갈라서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면 모를까. 지금 아들 한 명은 죽었잖아요. 그럼 엄마 입장에서 굳이 남아있는 이 아들하고 따로 살 필요는 없거든요. 같이 살고 싶겠죠, 당연히. 그래서 소선호가 자신의 영향력으로 떠난 파들을 추슬러 다시 재합류했으나 그러나 당초 비류, 온조가 갈라섰다는 것은 비류, 온조 둘의 개인적 사이가 나쁜 게 모든 원인이라기보다는 애초에 이 두 파가 집단의 근원적 성격이나 지향이 달랐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돌아와서 난을 일으킨 것도 소선호가 주체적으로 일으킨 게 아니라 구비류파 중에서 강성들이 소선호의 의지에 반해서 멋대로 일으켰을 개연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강성 구비류파의 어떤 모종의 인물이 소선호를 시해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남자로 변했다는 것은 어쩌면 원래는 할머니 즉 소선호가 리더였던 구비류파에서 소선호를 시해하고 구비류당을 이제 내가 이끌겠다고 갑자기 이 안에서 튀어나온
어떤 모종의 인물. 그래서 구비류당의 리더가 할머니에서 그 모종의 인물, 남자인 X로 바뀌었다는, 그거를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온조가 갑자기 수도를 옮기자고 허둥지둥 된 것도 여소야대, 숫자적으로는 다수인 이 구비류당 내에서 벌어진 당수에 대한 이 충격적인 시해, 이거를 보고 화들짝 놀라서 여기서 쟤네들하고 같이 있다간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그래서 황급하게 수도를 옮겨 나간 것이 아니냐. 이런 제2의 가설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이설대로면 온조는 이 10명의 신하들이 어머니 소선호를 죽이는 걸 방관하거나 묵인했다. 혹은 본인이 직접 시해했다라고 하는 의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 이설은 이설대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악귀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일설이든 이 이설이든 이런 거 전혀 아니다. 전혀 다르게 보아야 한다는 제3의 가설이 또 있습니다. 이 제3의 설은 이 부분을 주목해 보는 건데, 지금 수도를 옮기는데 그 옮겨서 가는 위치가 기록이 좀 이상합니다. 지금 원래의 수도 위치 장소가 처음 10명의 신하가 비류에게 반기를 들면서 언급한 이 기록의 위치적 특성에서 아주 자세히 나오거든요. 일단 보시다시피 리더 비류가 총괄해서 이끌고 온 세력이 남하하다가 멈춰선 곳이 한산 부하악이라고 나옵니다. 한산에서 일단 한번 멈췄어요. 근데 거기서 비류가 여기서 틀어서 바다로 가자 했더니 10명의 신하가 두 번째 노란색, 그냥 여기 이 근방에 자리 잡으시죠. 괜히 더 움직이지 말고, 이랬단 말이죠. 즉 원래 처음 자리 잡은 수도는 한산 근처예요. 온조의 최초 수도 하남 위례성이라는 곳은 한산 위에서 올라가서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한산 아래가 위례성인 거죠. 근데 수도를 변경해서 가는 것을 보면 수도 변경 의지를 표명하고 나서 바로 2달 뒤에 수도 위례성의 사람들을 상당수 옮겼는데 옮긴 곳이 한산 아래예요. 즉 원래 수도도 한산 아래, 옮겨서 간 곳도 한산 아래. 이것도 있는데 더 이상한 게 지금 5월에 온조가 수도 변경 의지 말하면서 옮길 위치도 내가 직접 알아봤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 코멘트 다시 보시죠. 내가 어제 순시하여 한수 남쪽을 살펴보았는데 토지가 매우 비옥하였다. 그곳에 도읍을 옮겨 오랫동안 편안할 계획을 세울 것이다. 지금 옮겨서 가자는 데가 한수 남쪽이에요. 그런데 최초 처음 자리 잡을 때의 그 원래 수도를 10명 신하가 뭐라고 묘사했냐면, 이 하남의 땅은 북으로는 한수가 흐르고 이곳에 도읍을 정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원래 수도 위치가 북으로 한수가 흐르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수도도 한수 남쪽이란 얘기죠. 그렇다면 온조의 아까 그 코멘트는 대단히 이상합니다. 한수 남쪽을 살펴보았는데 토지가 매우 비옥하였다. 지금 현재 수도, 지금 있는 곳이 한수 남쪽인데 한수 남쪽에서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 한수 남쪽을 살펴보았는데 토지가 비옥하였다. 말이 됩니까? 최초에 처음에 도읍으로 정한 하남 위례성, 이게 온조가 옮겨갈 곳이라고 묘사하는 그곳과 위치적으로 일치한다. 이게 뜻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대단히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이때 있잖아요. 처음에 비류랑 갈라설 때 지금 높은 데에 올라가서 한수 남쪽을 바라보면서
나눈 대화잖아요, 이게. 그리고 온조의 이 발언도 한수 남쪽을 바라보면서 한 생각을 말하는 코멘트고, 이 최초의 비류와의 갈라짐, 그때가 이때라는 가설이 있어요. 즉 비류하고 온조하고 처음부터 갈라졌던 게 아니고 바로 이 시점, 다시 말해 소선호가 사망한 뒤에 분열했다. 이렇게 보는 설이 있는 거죠. 어머니가 있을 때는 그 어머니 때문에 둘이 분열을 안 했는데 어머니 사망을 계기로 이 둘이 갈라섰다. 삼국사기는 이게 맨 처음 아예 나라 세우기도 전에 있었던 일인 것처럼 써놓았지만 그게 아니고 이거는 사실은 소선호 사망 이후에 벌어진 얘기다. 이 제3설은 소선호가 처음에 남편 추모, 주몽하고 이혼하고 남하해서 아들 둘을 데리고 어떠한 지역 A에 자리를 잡았다. 아들을 따라 이동해온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이 집단의 리더로서, 즉 여왕으로 아들 둘을 거느리고 어떤 지역에 자리 잡은 것이다. 그런데 모종의 일이 벌어져서 여왕 소선호가 이때 사망했다. 그것은 501년의 사건과 비슷하게 정상적이지 않은 최후였다. 남겨진 비류와 온조 두 아들이 더 이상 이 지역 A에서 살 수 없을 만큼의 비정상적인 어떤 사건이었다. 혹은 비정상적 사망은 아니었지만 갑작스럽기는 해서, 근데 이 A 지역에 거주하는 건 어머니가 있어야만 가능한 건데 갑자기 돌아가시니 그게 안 돼서, 그래서 이들은 거느리던 팔을 이끌고 이동을 해야 했는데 그 이동을 해야 하는 와중에 바로 이러한 의견 대립이 벌어졌다. 온조, 내가 어제 가보니까 한수 남쪽이 좋더라고. 비류, 미추홀이 좋은데 무슨 소리야? 그래서 둘이 바로 이 기원전 6년에 갈라서게 된 것이다. 그게 바로 이 소선호 사망 이후 나타나는 해괴한 한수 이남에서 한수 이남을 바라본다는 온조의 수도 변경 코멘트의 진실이다. 즉 원래 백제의 1대 왕은 소선호이고 2대 왕 대에 양파로 갈린 건데, 그리고 1대 왕 소선호가 정한 진짜 백제의 첫 번째 도읍지 A는 따로 있었는데 온조의 하남 위례성은 분파한 온조 백제, 즉 가칭 동백제 10제의 첫 번째 수도였던 거지 전체 백제의 첫 수도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되면 가칭 비류의 서백제 도읍지가 미추홀이 되는 거죠. 원래는 이건데 이걸 어거지로 온조를 1대 왕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온조를 1대 왕으로 하려면 온조가 직접 정한 도읍지 하남 위례성도 어거지로 1대 도읍지로 만들어야 하니까 사실은 분파된 후 정한 2차 도읍지인 한수 남쪽을 첫 번째 도읍지로 하려다 보니 한수 남쪽에서 한수 남쪽을 바라보았다는 말도 안 되는 앞뒤 안 맞는 기록이 나오게 된 것이다. 온조는 소선호 사망 이후 분열된 10제의 1대 왕이지 전체 백제의 1대 왕이 아니다. 근데 이 10제가 나중에 비류 사망 후 비류 세력, 가칭 서백제를 흡수해서 통합 백제가 되었고, 이 재통합 백제를 새로운 시작이라고 본다면 재통합 백제의 1대 왕은 온조인 게 될 수도 있겠죠. 이러한 혼란상과 아울러 온조를 신격화하면서 여왕 소선호의 존재를 지우려고 한 후대의 작업에 의해 실질적인 원백제, 오리지널 백제의 1대왕 소선호의 역할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물론 소선호가 처음 만들었던 이 원나라는 이름이 백제는 아니었을 거예요. 백제라는 건 나중에 그 재통합 백제 되면서 그때 돼서야 온조가 이름 붙인 거니까. 그러면 소선호가 만들었던 이 최초의 나라는 그 이름도 모르는 거죠. 백제의 모태가 되었던 어떤 나라 A. 그러나 사실상 여기서 출발한 것이기에
실질적 백제의 진짜 1대 왕은 소선호다. 한국사 최초의 여왕이 선덕 여왕이다? 아니다. 소선호다. 이런 가설이 또 하나 더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거라면 앞서 나왔던 소선호 사망 이전 지휘관 온조의 대활약상은 왕 온조로 한 게 아니고 왕 소선호 밑에 한 명의 장수로서 한 게 되겠죠. 시기적으로 이 시기에 한 게 맞다면 사실 아까 비류랑 반목한 10명의 신하가 결국 소선호도 죽였다 이 일설에 따르면 여튼저튼 당시 왕이었을 온조는 10명의 신하가 어머니 소선호를 죽이는 걸 최소한 묵인 내지는 방조했다는 책임에서 벗어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는 온조가 죽인 게 아니냐 이런 설까지 발전되게 된 건데 그러나 이 삼설대로 온조가 소선호 사망 당시에 왕이 아니었다면 그때 당시 왕은 소선호였다면 소선호가 왕으로 죽은 거였다면 온조가 소선호를 시해했다 내지는 죽음을 방조했다라는 오해에서는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삼설의 틀 내에서도 그래도 온조가 죽였다라고 하는 시각도 있어요. 온조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 소선호를 시해하고 형하고 한바탕 붙은 뒤 첫 도읍지 A에서 하남 위례성 쪽으로 이탈했다는 거죠. 이건 이제 3-2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온조 쿠데타 설로는 최초 도읍지 A에서 이 비류는 또 왜 미추홀로 이동했나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근데 3-2설에서는 그걸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이 진짜 첫 도읍지 A가 미추홀이다. 이거의 근거를 삼국사기 이 부분으로 댑니다. 삼국사기 일반적인 온조 시조설을 소개하고 난 후 그런데 일설에는 백제 시조는 비류왕인데 그 아버지 우태는 북부영 해불 서손이고 어머니는 소선호다. 비류가 동생과 함께 무리를 거느리고 폐수와 대수 두 강을 건너 미추홀에 와서 살았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게 이른바 삼국사기가 소개하고 있는 비류시조설이죠. 이 비류시조설에 따르면 백제 최초의 수도는 폐수와 대수 두 강을 건너 자리 잡은 미추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대왕이 비류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 프레임, 즉 소선호가 1대왕이란 프레임하고는 안 맞는 거 아니냐? 그거는 삼국사기 혹은 그 중간 시대 어디에선가 누락 내지는 의도적으로 지워진 거다. 삼국사기, 선덕 여왕을 대단히 부정적으로 기술하거든요. 왕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술을 해요. 그런 등등의 이유로 소선호 왕이 지워지고 그게 비류 시조설로 변이 되었다는 거죠. 해서 첫 도읍 미추홀에서 소선호가 형 비류한테 이대왕 자리를 줄 것 같으니까 온조가 형 말고 내가 이대왕을 하겠다 이렇게 10명의 신하들과 작당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래서 비류에게 왕 주려 했던 소선호를 시해했다. 그러나 비류도 자신의 파벌을 규합, 강력하게 저항하여 온조가 떨어져 나와 하남 위례성에서 10명의 신하들과 함께 자신만의 나라 십제를 건설했다. 그리고 비류 사망 후 구비류파도 다 먹었다. 이런 설인 거죠. 원래 3-1설은 소선호가 모종의 이상한 죽음을 당하고 첫 도읍지 A에서 탈출해 나오면서 갈라졌다라는 거였잖아요. 첫 도읍지가 미추홀이 아닌 또 다른 A였다면 거기서 비류 온조 둘 다 왜 나와야 했는지가 설명이 블랭크거든요. 3-1은. 근데 첫 도읍지가 미추홀이었고 온조 및 10명의 신하들이 온조를 왕 세우고 싶어서 라고 한다면 비류하고 온조가 굳이 갈라서게 된 것도 설명이 되긴 되죠. 그리고 할머니 변신과 호랑이가 501년 이 기록처럼 왕이 시해당하는 것에 대한 사전 암시다
이 지점의 가설하고도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고. 다만 이 설은 원조가 너무 대폐륜화예요. 너무 심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가설이에요. 정리를 해보면 이거 1가설, 비류를 쫓아냈던 10명의 신하들을 노리고 소선호가 정변을 일으켰는데 그게 남자로 변한 건데 그것이 진압되고 10명 신하에게 소선호가 시해당했다. 10명 신하 범인설. 2가설, 오히려 원조파에 재합류한 구비류당 내의 강경파가 소선호를 죽였다. 3-1설, 일대왕 소선호가 모종의 이유로 죽고 그 사망을 통해 더 이상 첫 도읍지 A에서 버티고 있을 수 없게 된 원조 비류가 이탈을 했는데 그 와중에 갈라섰다는 설. 3-2, 첫 도읍지는 미추홀이었는데 소선호가 비류를 차기왕 주려고 하자 원조와 10명 신하가 반발해서 소선호를 죽이는 등 대난리를 피우다가 하남으로 이탈해 나왔다라는 설. 이외에도 여러 추론들이 더 추가로 있긴 한데 오늘 일단 이 정도로만 소개를 해보도록 하죠. 추가적 설들은 조회수나 반응이 이 테마가 좋다면 나중에 기회되면 또 해보도록 하고,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원조가 소선호를 시했다는 게 결코 정답이라는 게 아니에요. 원조가 하지 않았다라는 설도 같이 소개를 드렸죠. 오늘 설 외에도 더 있지만 그 전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애초에 비류하고 원조는 왜 갈라져야만 했을까요? 정말 땅이 어디가 더 좋냐, 그런 부동산 토론만이 원인이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를 보시고 더 추가로 보셔도 좋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